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HLB 관련된 기사, 이제 특별한 기사가 지금 장전에는 나온 게 없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가 사명이 이제 HLB 글로벌로 CI가 이제 통합이 된 상태인데, 오늘 HLB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HLB 관련주에서 52주 신저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죠. 계속된 이제 베트남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제 기사가 없는 가운데, 국내 기사는 계속 이제 3월 달에 나왔던 이 매드 아카이브에 나왔던 나노코박스 삼상 관련되는 부분, 뭐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 면역성 이런 우수한 부분들 이야기한 내용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월달 베트남의 이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지금 이제 진적이 이제 나오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이제 리오프닝 관련되는 부분에 그 흐름의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서 중심이 서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작년 고가 대비해서 거의 뭐 6, 70% 넘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다가 이제 미국의 이제 특히나 코로나 관련되는 백신 쪽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이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이 고가 대비해 가지고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작년 고가 대비해서 거의 이제 뭐 올해 저점이 74%죠. 이 노바백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고점 대비해 가지고 하락폭이 거의 84% 하락을 하고, 하이자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최근에 어떤 이제 작년제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지금 이제 한 20% 정도, 이게 좀 이제 견주하고요. 이런 이제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과 엔데믹과 더불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어떤 흐름들이 좀 전반적으로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이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데, 연초에 뭐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하키에서 이제 어떤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냐면, 보통 이제 이 학회를 통해 가지고 유망한 어떤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으면 M&A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가지고 인수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기는 하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파이프라인이라든지 M&A가 진행되질 않았습니다. 예, 그 말은 조금 이제 두고 본다. 근데 이제 방향의 중심성이 백신이나 코로나 관련되는 종목보다는 이제 RNA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유전자 치료제, 이 바이오 의약품의 다음 어떤 세대의 3세대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에 시장에 니드가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였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주들이 모멘텀이 예전만큼 강하지 못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좀 당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약해져 있고, 개별적으로 이제 모멘텀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의 어떤 흐름들이 나타나는 어떤 차별화 장세의 흐름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HLB 관련해서 이제 특별한 기사는 아닌데, 그 장전에 났던 기사 보면 이 사명이 이제 좀 바뀐 거. 최근에 이제 HLB 계열사들 전부 다 이제 영어로 HLB를 좀 달고, 기존의 넥스트 사이언스도 HLB 글로벌, 그리고 이제 넥스트 사이언스의 이제 단디 바이오 사이언스도 HLB 생명과학으로 사명이 이제 다 바뀌었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G3BNT 같은 경우는 HLB 테라피틱스. 그래서 영문으로 이렇게 이제 HLB를 통합하는 어떤 흐름을 봤는데, 보통 이제 이 사명을 변경을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뭐 제품 영업 마케팅 전반에 같은 동일한 어떤 CI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좀 많이 들죠. 근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명을 영문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글로벌 진출 관련되는 부분을 다분히 이제 어식한 어떤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국내의 제약 바이오 회사들의 시장이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뭐 제약사가 아니라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가장 큰 시장인 미국, 그 다음에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 이런 뭐 일본, 이런 시장들에 어떻게 이제 라이센스를 뭐 아웃을 한다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품목 허가를 받아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명 변경들도 다분히 어떤 글로벌 어떤 진출 관련되는 부분과 이런 입지를 위한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5회 이제 52주 신저가에 보면 HLB 계열 중에
HLB 글로벌이 있고요. 넥스트 사이언스죠.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도 만 원대 이하가 깨져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흐름을 보고 있는 어떤 부실한 흐름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다. 주가는 이제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을 못하면서 계속 이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이오주들의 대부분의 어떤 이제 흐름인데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나왔던 이제 기사는 한 꼭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HLB 생명과학하고 이 네오켄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요게 또 이제 케이블 쪽에 이제 방송이 되어서 실렸는데 보통 이제 대마라고 하면 이제 마약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그 대마죠. 근데 거기 이제 성분 중에 CBD라고 하는 이제 칸나비디올과 THC라고 하는 이제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니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제 성분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대마하면 느끼는 환각 작용 이런 것들은 이제 THC가 담당을 하고 요 CB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뇌 기능을 이제 정지시키는 여러 가지 이제 성분이 좀 들어있다. 그래서 THC 성분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합니다. 여기에 농도에 따라서 이제 산업용 대마로 쓰는 이제 햄프랑 농도가 좀 높은 이제 마리모아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의료용으로 이제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제 대마 같은 경우에는 요 CBD 관련되는 부분들이 주로 이제 사용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의 대마가 의료용에 쓰이는 이제 칸나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CBD 함량이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높일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뭐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부 지원 아래에서 의료용 대마 연구 관련되는 부분에서 노력해온 이제 네오컨 바이오가 HLB 생명과가 손을 잡았다는 이제 이야기들을 제가 이제 최근에 또 그 기사 나왔던 부분을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이제 항암제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으로 이제 다국적 제약사도 이렇게 진출이 쉽지 않은 게 이 뇌질환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에서 뭐 이렇게 뇌 같은 경우에는 BBD라고 하는 어떤 그 보호 어떤 이제 이 부분들이 있어서 이 플랫폼이 들어가기 좀 쉽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상 통과가 정말 좀 쉽지 않은 어떤 부분인데 그래서 다양한 어떤 파이프라인의 어떤 그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 뇌 기능 어떤 정진 효과에 이 대마 관련되는 부분이 사용되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 입장에서도 보면 네오켄 바이오가 이렇게 원료를 제공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약 개발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상호간에 좀 이야기를 한 상태가 최근에 좀 기사가 됐는데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가공 기술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대마에 좀 적용하니까 추출 수율이 좀 증가된다. 그래서 탈산화라고 하는 반응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제적인 어떤 제조법을 발굴을 했다. 이런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네오켄 바이오는 신약 개발도 하고 있는 회사죠. 뭐 난치성 뭐 소아 내전증 관련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의 이제 한용희 대표도 이게 신경질환이라든지 항암 효과라든지 뭐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 확대에 상당히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요게 이제 향후에 이제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어떤 분야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차트를 통해서 HLB 흐름을 보면요, 사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정도나 내일은 사실 이제 올라가는 봉이 나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시장이 좀 반등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이제 올라가는 분위기에서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소외를 철저히 받고 있죠. 최근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되는 제품 가격의 정가가 할 수 있는 소재라든지 최종 생산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리오프닝 관련되는 종목이라든지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관련되는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들고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하고도 좀 그렇게 좀 거리가 멀고 그리고 금리 인상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좀 이제 할인율이 좀 떨어지는 어떤 부분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모멘텀 자체가 자체적인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이 불어야지만 이 부분이 갈 수가 있을 건데요. 이제 그런 면에서 사실은 HLB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의 뭐 나노젠 관련되는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올해
사실 뭐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NDA 신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데 수급상으로 보면 계속되는 어떤 공매도가 오늘은 한 8.37 정도 그리고 수급 현물에서는 외국인들은 매도 기관들은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개인들은 뭐 소폭 매수인데요. 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3만 원대 라인 나온에서 방향성을 거래량의 어떤 분출과 더불어서 좀 나오고 있지 않다. 그래서 깎아본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에서도 지금 헬스케어 쪽에 이제 엔데믹이 되면 뭐 시장 대비해서 조금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 이러면서 추천도 들어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수급의 어떤 유입이 원활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 분위기들이 지금 거의 한 석 달째 지금 이어지고 있죠. 좁은 박스권에서 이 부분들이 빠르게 좀 해소되기 위해서는 NDA 신청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상반기니까 한두 달 정도 있으면 회사에서 공식적인 미국의 어떤 약동학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결과라든지 아, 중국에서의 어떤 데이터들은 이제 작년 말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해석 관련되는 부분 마무리를 한다면 그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모멘텀을 탄다면 좀 변화가 나올 건데 지금 이제 4월달 이제 중순이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시점이 상반기 내로 이제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급이 들어와서 차트상의 어떤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여기다 좀 더해지는 게 이제 베트남의 어떤 이제 나노 코박스 같은 경우에도 기대치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만 뭐 단기 모멘텀이라도 이 결과가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뭐 중요한데 이 부분들이 좀 더해진다면 그런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그럼 지켜보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